저한테 원가 계산 배우고서 감동한 사람도 있어. 그랬던 제가요. 원가 계산 그러면은 치를 떨었던 제가.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공통비를 갖다가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으로 이렇게 배부했던 저기 배부 기준을 여기 인원 종업원 수로 아니면 사용했던 전력량 기준으로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배부했었죠. 그럼 보조 부분에서도 발생한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도 배부 기준은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배부 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많이 문제 말로 나올 거고요. 근데 배부하는 여기 배부 방법이 있는데 배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어디서? 일단 여기서 밑에다 지금 써놓을게요. 배부하는 방법이 우선 직접 배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배부 방법이 있더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발생한 원가를 배부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요. 식당 같은 경우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사무직에서도 올 것이고 검사하는 쪽에서도 올 것이고 동력 부분에서도 올 것이고 다 오겠죠. 즉 보조 부분끼리도 지금 목적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걸 제조 부분에다가 다 배부할 건데 보조 부분끼리 발생됐던 것들은 개무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발생한 몽창 나머지 것들을 어디에다 무조건 배부하겠다? 제조 부분에다가 다 배부하겠다. 보조 부분끼리는 발생했던 그런 것들을 비용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겠대요. 왜?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얘는 보조 부문끼리 발생한 것들을 끼리 원가를 갖다가 반영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것도 산수로 막 계산하더라도 몇 단계를 거쳐야 될 테니까 복잡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어디에다만 배부하니까 제조 부분에다만 배부하다 보니까 계산 방식은 되게 간단하더란 얘기예요. 그렇겠죠? 제조 부분에다가 직접 배부해 버리니까 계산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 원가 정보에 대한 퀄리티는 어떨까? 정확지가 않겠죠. 왜?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거 부문끼리 발생한 것도 있는데 지네들끼리 보조 부분에서만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 배분법은 간단하지만 원가 정보에 대한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더란 얘기죠. 성과 측정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은 주로 대기업에서 쓰는 방법일까?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서 쓰는 방법일까? 그렇죠? 인원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계산 에이 귀찮아 이렇게 됐나요? 단계 배부법은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발생했던 걸 계산합니다. 보조 부문끼리 발생한 원가 보조 부문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얘는 대신 우선순위를 정한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여기 지금 식당에서 지금 돈 100원이 발생했는데 뭐지? 식당 부분에서 100원이 발생했는데 이 100원을 갖다가 검수, 동력, 사무 각각 그 발생한 그 보조 부분들이 있었겠죠? 보조 부분끼리 있었는데 발생한 100원을 우선 사무 부분에 배부할 거야. 왜? 사무 부분이 그나마 보조 부분 중에서 인원수가 쪽수가 제일 많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그 원가를 갖다가 계산은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 절차는 직접 배분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원가의 정보에 대한 퀄리티는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상호배분법은요. 보조 부분끼리 발생했던 모든 원가, 모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갖다가 일일이 세세히 다 반영한대요. 그래서 얘는 하여튼 모든 보조 부문 원가에서 발생한 것들조차를 갖다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계산 절차도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원가 정보에 대한 거는 각 부문별로 성과 측정할 때 아주 정확하겠죠.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거의 완전하게 모든 그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을 다 하더라. 그러면 얘는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까?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일까? 물어보나 만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설명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직접 배분법 제일 간단하죠. 원가 정보는 어때요? 여기는 보조 부분끼리 원가 상호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과 계산은 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해야 하더라. 근데 우선순위가 단점은 우선순위가 잘못 선택되면 직접 계산법보다도 계산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단점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서비스한 횟수를 갖고 설정할 수도 있고 반복 횟수 뭐 이런 걸로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배분법은 모든 보조부분에서 발생은 다 완벽하게 다 반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정확하더라.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 한번 쭉 들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요거 지웁니다. 지워도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 전체적으로 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교재에서 표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문별 계산에 뭐 등등 나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부문별은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었고요. 여기 발생 장소별로 집계한다고 나와 있죠. 크게 어디하고 어디를 나누는데요. 제조 부분, 보조 부분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제조 부분은 제품 만드는 곳, 여기서는 조립 부분, 절단 부분, 완성 부분, 뭐 대표적인 예인데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용어는. 그다음에 보조 부분은 뭐가 있어요? 저기 제품을 만드는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식당, 동력, 수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따가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보조 부분을 원가 배분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절차 1단계 뭐래요? 제가 아까 각 부문별로 지금 자기네 쓴 돈 다 먼저 집계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부문별로 원가 집계하고 그다음에 공통비가 있으면 배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여기는 공통비에 대한 얘기는 생략했어요. 그다음에 보조 부분에 집계된 거 어디로 배분해 주기로 했었죠? 제조 부분. 그다음에 제조 부분에 집계되면 그것도 어디로 해주라 했죠? 제품에다가. 그죠? 그 절차 3단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머릿속에서 금방 그려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다음 파트를 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림은 좀 이따 연결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원가를 배분할 때 원가 배분의 그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 나왔어요? 첫 번째. 참 용어 중에 배분, 배부 똑같은 의미예요. 배분이나 배부.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랬었죠. 세 번째, 수혜를 받은 거 기준. 네 번째는 부담 능력 기준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아까 제가 거기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배부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방법. 여기 직접 배부법. 두 번째는요? 단계 배부법. 세 번째는 상호 배부법, 배분법 뭐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교재에서 잠깐 나와 있길래 가서 설명해 드리는데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직접 배분법하고 단계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얘네들만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개를 결합해서 총 6가지의 배분 방법으로 여기 원가 계산할 때 사용하더래요. 이런 얘기죠. 여기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면서 단일 배부율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이중 배부율법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여기 단일 배부율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더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있다고 치고 그러면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이중 배부율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이중 배부율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이중 배부율법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매트릭스를 갖고선 이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으로 뭐 계산 문제로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단일 배부율법이라든지 이중 배부율법이라든지 여기서 단일이다, 그다음에 여기 이중이다 쓴 용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뭐에 대한 건지를 알아두면은 그렇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단일이고 뭐가 이중이냐? 바로 여러분 원가 행태에서 배웠던 변동비 있죠.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는데 변동비와 고정비의 비율을 똑같은 비율로 몇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10%로 배부하겠다. 고정비도 똑같은 비율로 10%로 배부하겠다. 같은 비율이죠. 비율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부른대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변동비는 10%인데 고정비는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 비율이 다르죠. 그러면 변동비와 고정비를 배부하는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율이 배부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것은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 그 비율을 똑같이 배부할 것인지 다른 비율로 배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림이 바로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서 볼 건 아니니까 참고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요거. 자, 이번에는 배부 기준. 아까 어떤 게 인과관계에 대한 배부 기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 관리 부분에 보조원가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얘 배부 기준은 뭘로 해주는 게 좋겠어요? 건물과 관계됐으니까 면적으로 배부해주면 여기 인과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장 인사관리 부분이라면 이건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 인원수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력 부분은 뭘로 배부해 주면 되겠어요? 전력 사용량으로. 수선 유지 부분은요. 수선 유지 부분은 보통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꼭 제조 과정에 있는 제조 부분에 있는 기계만 고장 날 수 있나요? 사무 부분은 없나? 있죠. 그랬을 때 수선할 때 여기 작업 시간이 배부 기준이다. 거기 가서 몇 시간을 작업했느냐 그걸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작업 횟수로 할 수도 있겠죠.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꼭 이것만이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그 배부 기준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내용에서는 얘가 제일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식당 부분은 아까 뭘로 했어요? 인원수. 구매 부분은요. 주문 횟수라든지 주문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구매 부분 그랬었고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도 인원수라는 게 좋겠죠. 창고 부분은 재료 사용량 이것도 하기 나름이에요. 합리적인 것만 있다면. 배부 기준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할 때 배부 기준이 이런 게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준 거예요. 골라낼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파트로 한번 또 가볼게요. 다음 파트의 그것은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는데 아까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디로 배부했었어요?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배분하는 방법이라 했었냐면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하는 방법이라 했었죠. 그래서 제조 부분에다가 지금 이 원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배부하는데 자 하나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직접 배분법으로 얼마를 갖다가 배부할 거냐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가 다 지금 1,000원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배부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즉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그걸 물어본단 말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는 원가 하나에 다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물어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한번 구분해 놓으시고 거기 아까 설명해 드렸던 단일 배부율법하고 이중 배부율법 두 개 나왔죠? 이것도 이따가 요 영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내용들 글자로 된 게 대부분인데 숫자로 된 거는 읽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요. 글자로 된 것만 문제를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여기 페이지 부문별 원가 계산의 기초 있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교재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읽기 시작하세요. 읽고 그다음에 문제 직접 풀어보시게 해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조 부분에 있는 이 금액들을 제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배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분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한 식당 부분, 동력 부분, 그 다음에 절단 부분, 조립 부분 할 거 없이 모든 부문에서 자기네가 원래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썼던 원가를 먼저 집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원가가 집계된 숫자가 식당 부분에서는 20만원, 동력 부분에서는 10만원,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는 30만원,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서는 40만원 이렇게 지금 발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줄 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목적은 여기 식당 부분부터 먼저 계산한다고 가정하고서는 식당 부분에 20만원을 절단 부분에 얼마,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 얼마 이렇게 배분해 줄 거예요.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이렇게 배분해 주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랬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직접 배분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직접 배분법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식당에서 발생한 부분이 지금 동력 부분의 20%, 절단 부분의 50%, 그다음에 조립 부분의 30% 이렇게 해서 100%를 다 했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지금 뭐는 안 하기로 했어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거 요거 계산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냥 전체 금액을 다 전체 금액이 80%인 여기 다 배분이 돼야 되니까 금액부터 배분해야 될 대상 금액을 먼저 써주란 얘기죠. 자, 20만 원을 절단 부분에는 얼마, 그다음에 조립 부분에는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할 건데 대상 금액은 여기다가 제가 20만 원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를 갖다 배분해 주려고 제가 계산하는 거니까요. 곱하기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절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립 부분하고 남아있는 거 두 개 합치면 퍼센티지가 총 몇 퍼센티지가 되냐면 80%가 되죠. 요 80%가 전체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80분의 전체가 80인데 절단 부분에다가는 식당 부분에서 몇 퍼센트 사용했대요? 50%. 그럼 전체가 80이니까 80분의 50만큼만 배분을 해주게 되면 그 20만 원의 금액이 얼마가 됐든 배분이 되겠죠. 그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봤나요? 12만 원 가르쳐주면 땡큐. 12만 원 냈대요. 12만 5천 원 이렇게. 자, 그러면 20만 원을 두 군데다가 배분해야 되니까 먼저 절단 부분에 12만 5천 원 배분됐다니까 나머지 7만 5천 원 배분해주면 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례식으로 똑같이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자, 이번에는 절단 부분에는 12만 5천 원 배분됐죠. 이번에 또 똑같이 20만 원을 이번엔 조립 부분에다가 배분을 해보래요. 조립 부분을 배분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가 80이라고 했었죠. 전체는 80 중에서 해당되는 게 30%죠. 조립 부분의 30%인 거 3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도 금액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20만원에서 12만 5천원 빼니까 7만 5천원 이렇게 계산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비례식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계산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분의 50 여기는 80분의 30 이게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배분된 금액 우선 여기도 숫자를 한번 써놔 볼까요? 그래야지 구분하기가 쉽겠지 싶어서요. 20만원 중에서 절단 부분에는 12만 5천원 이렇게 배분됐고요.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다가는 7만 5천원 이렇게 배분. 그럼 여기 식당 부분에서 발생된 20만원이 여기 양쪽으로 다 배분이 끝났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동력 부분 거 해주면 되죠. 동력 부분에 원가 발생한 거 대상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0만원 배분해 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번에도 10만원 배분 대상이 있고요. 곱하기 자,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 동력 부분 거 봐야 되겠죠. 동력 부분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조 부분에서 절단 부분하고 조립 부분 전체 다 합치니까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체 50% 중에서 절단 부분에 해당되는 건 몇 퍼센트예요? 10%죠? 그러면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 10만원 중에 5분의 1 그죠? 5분의 1이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만원? 그럼 2만원 배분했죠? 자, 이번엔 또 나머지 거에다가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 배분해야 될 거 동력 부분은 10만원이었죠? 10만원에다가
전체가 50이었었다고 지금 우리 계산했고요. 50 중에서 조립 부분에는 몇 퍼센트? 40%. 이렇게 해주면 5분의 4니까 뭐 10만원에서 2만원 빼면은 8만원이라는 건 알겠지만 단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식을 한 번 더 연습할 겸 해갖고서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8만원 나오죠. 그죠? 10만원도 여기 10만원도 절단 부분에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 배분됐죠. 금액은 얼마씩? 2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8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배분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식당 부분과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지금 제조 부분인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다 배분을 했죠.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문제, 질문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조 부분에서 자기 거 발생한 원가는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자기 것만은 30만원 발생했죠. 근데 지금 보조 부분인 식당 부분에서 동력 부분에서 지금 두 가지 금액이 배분됐죠. 그래서 보조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분된 금액은 얼마예요? 예, 12만 5천원하고 그다음에 2만원 합치면 14만 5천원이죠. 그다음 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문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12만 5천원은 식당 부분에서 배분된 금액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2만원은 2만원은 동력 부분에서 배분된 금액이었죠. 그래서 배분된 금액만 물어보면 답이 보조 부분에서 배분된 거 14만 5천원이 답인데, 만약에 자기 거 포함해서 절단 부분에 집계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자기 것도 원가죠. 그 다음에 배분된 것도 원가죠. 이 두 개를 다 합친 거 30만원까지 합친 것까지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분된 금액만 물어보는지.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한꺼번에 다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여기 식당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분된 금액은 얼마? 여기 12만 5천원이 답이고, 또는 동력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분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2만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씩밖에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얘가 지금 제가 직접 배분법을 해서 설명해 드렸던 방법이에요. 요게 제일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방식의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계 배분법 설명해 드릴게요. 단계 배분법. 지워도 되죠? 자, 단계 배분법은요, 자,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하고 다르게 지금 보조 부분에 발생한 것도 같이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교재 보면 어디 거부터 하라 그랬어요? 식당 부분부터 배분하라 그랬었죠? 우선순위를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여기부터 얘 거부터 배분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조 부분까지 계산한다면 식당 부분에서 동력 부분의 20%, 그다음에 절단 부분의 50%, 그다음에 조립 부분의 30% 전체가 다 해당되죠. 그죠? 이번에는 보조 부분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뭐만 포함시킨 거예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시켜서 전체는 그대로 배이 되겠죠. 자,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약간 어디가 차이 나나 보세요. 배부해야 되는 대상 금액은 똑같이 얼마를 배분해 줘야 돼요? 아까 직접 배분법이 됐던 단기 배분법이 됐던 상호 배분법이 됐던 금액은 변동사항 없다 그랬죠. 그 금액을 다 배부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식당 부분에서 여기다
20만 원 배분을 해줄 건데 곱하기 자 이번에는 전체가 몇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전체가 100이 되겠죠. 왜? 동력 보조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100이 됐고 동력 부분에는 지금 얼마래요? 동력 부분에는 100 중에서 20%만 배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은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해 보세요. 5, 4, 20 4만원 나오죠. 4만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4만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20만원 중에서 동력 부분으로는 얼마가 배분됐다? 4만원. 뭐 이것도 계산하지 말고 여기 나가기 전에 다 해볼게요. 얘를 여기다가도 배분해 줘야 되고요. 여기다가도 배분해 주고 여기다가도 배분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은 지금 여기 동력 부분으로는 4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단 부분은 몇 퍼센트예요? 지금 전체가 100이죠. 근데 여기 50이라고 그러면은 이 금액의 반이겠다. 그치? 그냥 안 해도 그냥 알겠죠? 10만원이 계산됐겠구나.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6만원. 계산 안 해도 20만원 자르니까 다 계산이 됐죠? 이렇게 배분이 됐어요. 계산식을 다 써줄까요? 다 써드릴게요. 두 번째 거에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똑같이 20만원 곱하기 100분이 되겠죠? 여기는 100분의 50 이렇게 계산했더니만 금액이 10만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게 두 번째 거죠. 절단 부분. 조립 부분은요. 조립 부분도 뭐 20만원 배분하는 건 대상 금액이 똑같으니까 20만원 곱하기 여기 100분의 조립 부분 30이죠? 30 이렇게 하니까 금액으로는 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여기 그 단기배분법은 우선순위 얘부터 배부하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부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부터 배부하라는 뜻이었었잖아요. 지금 세 군데 순서대로 다 이렇게 배부했죠. 뭐 남았어요? 이번엔 동력 부분 남았죠. 자, 동력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뭐 없어진 거야? 안 써도 알죠? 몰라도 이게 갑자기 어디 갔지? 여기 6만원 써놓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동력 부분을 제가 초록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고요. 동력 부분 거를 갖다가 배부해야지 되는데 아까 직접 배분법에서는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거 금액 얼마였었어요? 10만원이었었죠. 근데 지금 단기 배분법에서는 여기 앞에 식당 부분 거 배분을 했죠. 그래서 얼마가 배분됐어요? 여기 얼마? 4만원 배분됐죠. 여기서 이렇게. 그죠? 4만원도 지금 여기 돈이 와있기 때문에 이번엔 얘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해줘야지 돼요. 4만원을 더해주면은 지금 여기 동력 부분에 있는 총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원을 배부해줘야 돼요. 왜? 식당 부분에서 배분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뭘 난이도야. 내용만 먼저 이해하고 풀어보면 되지. 여기 있는 보조 부분에 있는 돈은 두 개 합치면 얼마죠? 30만원이죠. 이렇게 배부된 거 합쳐도 30만원이긴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조 부분에 있는 30만원은 어떤 방법이 됐던 절단 부분으로 1원도 안 남기고 다 배분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동력 부분에서 배부할 때는 금액이 대상이 얼마가 된다? 자기 거 10만원에다가 여기 단기 배분법 식당 부분에서 배부된 요 4만원 식당 부분에서
배부됐던 요 4만 원까지 포함해서 요 두 가지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14만 원이 배분되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똑같이 써볼게요. 배부해야 되는 금액, 대상 금액은 14만 원이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서 주의.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식당 부분은 배부가 끝났었죠. 그죠? 배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는 다 무시합니다. 없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거, 동력 부분에서 남아있는 건 얘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처럼 남아있는 건 두 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죠? 전체 금액이 몇 퍼센트예요? 50%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10%하고 40% 합쳐가지고 얘가 배부 퍼센테이지가 된단 말이죠. 전체는 몇 퍼센트? 50. 여기 절단 부분은 50% 중에서 몇 퍼센트 공급했대요?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금액은 얼마가 계산됩니까? 18,000원, 18,000원 아니, 얼마 나오지? 28,000원? 2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됐죠? 그럼 여기 14만원 중에서 배부된 거, 일단 절단 부분에 배부된 거는 28,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조립 부분으로 다 배부가 또 돼야 되겠죠. 그 금액 계산해 보게 되면 산식은 똑같죠. 대상 금액 14만원에다가 곱하기 전체 퍼센테이지는 똑같이 했던 거 50%.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거 40%죠. 40 해주면 돼요. 4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금액이 얼마 나와요? 11만 2천원? 이렇게 나와서 숫자를 옮겨 적어주면 14만원 중에서 여기 28,000원은 절단 부분에 배부가 됐고 여기 11만 2천원은 조립 부분에 배부됐다.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단계 배분법. 지금 여기는 문제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제 갖고서는 전체를 갖다가 제가 계속 다 배분을 해서 알려드렸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한 부분밖에 안 나와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일단 요거 지울 거니까 여기 저기 뭐죠? 화면 해 놓으시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요. 잠깐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은 거기 14번 문제 있죠? 14번 문제 우선 하나만 14번 문제 하나만 지금 이해한 대로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요. 이런 계산 문제라든지 글자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해. 보편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만 아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더군다나 용어까지 헷갈리다고 한다 치면은 더더욱 보기 싫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무슨 연습을 해요? 교재를 자꾸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간 낼 때마다 자꾸만 읽으라 그러죠. 저한테 설명 들은 걸로 이해하고 교재로 여러분이 그 교책 문자를 읽는 습관을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시간 들여서 여러분 읽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조금 전에 예를 드렸던 문제 유형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조 부문 원가에 대한 자료다. 보조 부문 원가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문제 요렇게 딱 보시게 되면 보조 부문 원가를 문제는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라는 문제일 거라고 딱 생각이 드시면 돼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그럼 얘는 배부 방법이 뭐란 뜻이에요? 그렇죠. 직접 배분법을 지금 사용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말이죠. 직접 배분법을 갖다가 사용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수원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조립 부분. 수원 부분 어디 있어요? 수선 부분 예에서 어디로? 조립 부분 예. 하나만 딱 나왔죠? 그래서 일로 배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직접 배분법으로 수선 부분에서 발생한 걸 제조 부분에 조립 부분 것만 물어봤으니까 우린 연습할 때 두 가지 다 연습해도 상관없겠죠?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수선 부분에 배부해야 될 대상 금액은 어떤 거예요? 8만 원이죠? 8만 원에 대해서 밑에다 써야 되나? 8만 원을 어디다 배부할 거냐면은 조립 부분에다도 배부 한번 해보고요. 또 어디다 또 배분할 거예요? 잘했었지요. 절단 부분에도 배부하는 거 계산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직접 배분법이니까 수선 부분에서 지금 보조 부분인 관리 부분에도 있죠. 근데 얘는 계산한다 안 한다? 직접 배분 부분 얘 안 하고 얘 전체로만 나누기로 했었죠. 전체가 몇이에요? 80. 근데 40이면 딱 반이네. 그러면 계산할 값이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금방 나왔죠.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한테 개념만 이해하면은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하게 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용어가 복잡하고 헷갈리고 원가라는 계산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의 개념, 용어 정도만 알면 어지간히 다 풀게끔 지금 문제를 내고 있고요. 여러분이 내일쯤 전산회계 1급에 원가 계산 문제 제가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 올해 했던 거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때 풀어볼 때 보면은 아마 신날 거야. 아까 미진 씨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계산은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거 여기 관리 부분에서 관리 부분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관리 부분은 지금 배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을 이는 배부해 줘야 되죠. 여기서 발생한 게 10만 원이니까. 그런데 여기 관리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이 10만 원인데, 아이고 네모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관리 부분에서 배부했던 거, 발생했던 것들을 표시해놨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 부분끼리는 계산하지 말라면서요. 그 전체가 몇이에요? 그럼 암산으로도 5분의 2 하면 되겠죠. 전체가 50인데 여기 조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20%만 제공했다고 했으니까 2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 나오게 되나요? 20만원 5하면 4만원 나오겠다. 그죠?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되잖아요. 계산기만 두들기세요. 이렇게 4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에다가 이번에는 어디에다? 절단 부분에다가 배부할 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도 50분의 30 해주면 되겠죠? 50분의 30 해주게 되면 뭐 10만원에서 4만 빼니까 6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알 수는 있지. 계산은
시험 볼 때는 빨리 이해됐다면 빨리 계산해서 풀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직접 배분법으로 두 번 다 해봤죠. 아까 설명드렸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이건 사실. 됐어요. 자, 얘는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한번 봐봐요. 15번 문제는 지금 제조 부분 XY라고 나와 있죠? 아니, 쏘리. 제조 부분은 AB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제조 부분은 AB, 보조 부분은 XY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배분법에 의해서 할까 봤더니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보통 여기 원가 계산에서 초기에는 이렇게 직접 배분법에서 문제 낸 게 대부분이었었어요. 요즘은 트렌드가 이제 그 단계는 지났고 충분히들 공부 많이 하니까 단계 배분법으로 자꾸 문제를 내더란 얘기예요. 그럼 일단 직접 배분법 하나 배우고, 그러면 요 근래 문제로 연습할 때 기출문제에서 제가 그걸 풀어드리면 두 가지 구분이 다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다면 B 제조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라고 돼 있죠. 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이라면 자기까지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제조 간접비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X, Y 다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B 여기에 짓게 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봐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X를 보죠. X 배분해야 될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X에서 우리가 배분해 줘야 될 돈은 대상 금액은 15만 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15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X가, 여기 X가요, 여기 200회, 300회, 700회 이렇게 해줬죠. 근데 지금 직접 배분법인 경우에는 얘는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보조 부분끼리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전체가 몇 회예요? 그러면 아까는 퍼센테이지로 줬지만 이번에는 횟수로 줬죠. 본들 뭐가 상관 있어요? 배분 기준이 그렇다면 전체 분에 그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총 1000회가 되겠죠. 1000 중에서 여기 지금 A 부분에 해당되는 건 몇 회? A. 일일이 다 계산해 보자고. 답만 딸랑 쓰지 말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45,000원이에요? 틀리면 안 돼. 그럼 개쪽덩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를 배분했을 때 A에다가 여기다 표시해 놓을까요? 이거는 A 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금액은 똑같이 15만원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산식을 갖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푼다면은 더 간단하게 계산 빨리 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도 1000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건 몇 회래요? 700회. 700회 써주시고요. 700회 써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뭐 15만원을 해서 45,000 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105,000원이 지금 이렇게 해서 B로 계산된 거 있죠. 얘가 B니까 이 금액 105,000원은 여기 B에다가 20만원에 더해줘야 될 금액이죠. 그죠? 이번에는 Y 할 차례네요. Y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할까? Y는 자기 거 얼마 발생했죠? 25만원을 배분해야 될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곱하기 지금 전체는 Y 같은 경우에 500회
여기 Y는 500회도 있고 여기도 500회, 1500회. 근데 직접 배분법이니까 보조부분끼리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죠? 전체는 그러면 몇 회가 됐습니까? 2000회가 됐죠? 2000회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것은 몇 회? 500회. 그럼 25%네요. 500회 하면 금액 얼마 나와요? 얼마? 62,5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왔대. 얘가 지금 A에 해당되는 거죠. 자, 똑같이 이번엔 B에 배부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5만원 곱하기 전체는 2000분에는 똑같을 거고요. 2000분의 B는 1500회네요. 1500회 75%가 되겠다. 여하튼 간에 금액은 얼마 나왔어요? 18만 7,500원? 그럼 얘가 지금 우리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여기 또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거. 지금 B 제조 부분에 총 제조 간접비를 물어봤었죠. 총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 내가 안 해봐도 되죠. 계산기 두들기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퍼센테이지로 제공은 횟수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횟수로 나오든지 결국은 그 비례식으로 그 금액을 나누어서 좀 배분해 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방법은 너무너무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그죠? 이건 수학 개념 정도는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설명했던 문제 포함해서 계산 문제로 해서 두 문제 더 풀어드렸는데 앞에 배웠던 내용까지 용어까지 사용해 갖고서 계속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들도 이해하는데 이론으로 된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되었나요? 자, 요 지울 거예요. 이거 안 써도 되겠어요? 오케이. 잘 이해했다는 뜻. 자, 그리고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갖고 쭉 연습을 하셨어도 아주 충분해요. 그 정도면은 잘 연습이 됐을 것이고 차후에 기출 문제를 보시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명해야 될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원가 계산의 절차 다시 한 번만 적어 드릴게요. 왜냐면 순서대로 지금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니까. 원가 계산의 절차는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한다고 배웠었죠.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죠?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문제 풀어보니까 이것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합니다. 세 단계로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요소별에는 뭐뭐 있었어요?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나 경비. 기억나죠? 부문별 원가 계산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한다 그랬죠? 어디하고 어디?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이렇게 딱 떠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되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 여기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제조 부문 그다음에 보조 부문으로 나눠서 원가 지금 계산해봤었죠? 자, 제품별로 계산할 때는 제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그랬었죠?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옆에다 써놓을게요. 습관이야? 제품별로 원가 계산할 때는 우선 개별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규모가 크고 크기도 크고 개수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 걔네들은 원가 계산할 때 하나하나당 계산한다는 뜻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제품은 제품인데 하나로 계산하기엔 너무너무 불가능해.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다? 종합 원가 계산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 설명했는데 앞에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원가 계산을 갖다가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별로 원가를 짓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배울 텐데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일단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특징 짓는 용어들이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뭔가 봤더니 대표적인 업종이 여기 조선업이래요. 조선업에서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을 한대요. 이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 수가 극히 적죠.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뭐 조선업도 있을 것이고요. 항공업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건설업도 있고요. 건설도 건물을 갖다가 하나씩 져야지 동시에 100개를 한꺼번에 쫙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설업도 있고 뭐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하죠. 그건 회사마다 할 거기 때문에 그 원가 돈 들어가는 그 용역비가 다 별도란 말이에요. 크기가 다 똑같지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업종으로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얘는 대부분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에다가 또 여기 수량 있죠. 수량이 많다 적다. 주문 수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문 생산에다 수량에다가 그 다음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하나당 원가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요런 용어가 나면 주문 생산 또 수량이 적다 즉 소품종 소품종 소량 생산 이게 지금 다 뭘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용어가 다 개별 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뭇 어떤 거가 똑같으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재무제표 얘기할 때 일정 시점 그럼 어떤 재무제표가 생각나요? 일정 시점. 그렇지. 일정 기간 그러면 손익계산서. 경영 성과 그러면 맞죠? 똑같아.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여기 좀 주어져 있는 다른 용어들 있잖아요. 그걸 낼 때 그 용어만 딱 들으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얘는 무슨 계산이다? 개별 원가 계산이다. 얘는 종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나타내더란 말이죠. 됐죠? 근데 삑살이 났다. 여기서부터 다음번에서 해야 써야 되는데.